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목소리 들리시면 목소리 들린다고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목소리 들리시면 목소리 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음, 목소리 들리시면 잘 들리신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오늘 루비님도 들어오셨네요. 기존에 이제 그 루비님도 그렇고 쿠팡에 대한 인포메이션 가져오는 부분이 아마 제가 약간의 로직상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코드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 쿠팡에 대한 그 정보를 가져오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또 한번 보죠.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 그 큰 주제, 대주제가 핀터레스트 쿠팡 리스트 자동 핀하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주제 사항이 잠깐만요. 이걸 써놔야죠. 코드 0123. 예, 세부적인 주제 사항이 지난주에 이제 상품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랑 네이버 데이터 랩스에서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프리키님, 네, 설명을 드렸고요. 쿠팡 파트너스 검색 후 정보 추출을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기보다는 쿠팡에 대한 거죠. 쿠팡 사이트 검색 후 그 쿠팡에 있는 제품 프로덕트 리스트에 대한 인포메이션 부분을 가져온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볼륨 잘 들리시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작은 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쿠팡 플러스 링크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링크 생성하는 부분은 일단 API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API 안 쓰고 리퀘스트 써서 뷰티풀 숲으로 HTML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파싱해 가지고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할 텐데 쿠팡 API 안 쓰고요. 네, 세 번째 쿠팡 파트너스 링크 생성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API를 써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API를 사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게 정식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셀레니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레니움 처음 접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고 사실 챕터 4나 챕터 5를 핀터레스트 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셀레니움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품 키워드를 찾고 해당 키워드, 찾아진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쿠팡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해당 그 오리지널 링크에서 쿠팡 판터스 링크로 제너레이트 시키는 그 다음에 그것들 정보를 셀레니움 통해서 핀터레스트에 핀하는 것까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API가 뭔지는 물어보면 되죠. 그죠. API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는 API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기상청에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API를 왜 제공하는지를 보면 돼요. 기상청에서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 데이터 기관, 네,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사이트 등에서 개인 사이트 등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네요. 등에서 기상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날씨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름을 API라고 그냥 불리는 거고요. 이것을 API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API를 사용을 해서 기상청 데이터의 정보를 받아서 우리들은 어딜 가나 날씨 정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미리 농사를 대비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미리 우산을 챙긴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어떤 플랫폼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플랫폼,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플랫폼의 API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공공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다른 플랫폼 업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쿠팡 파트너스도 쿠팡에서도 상품에 대한 검색이라든가 또는 상품에 대한 쿠팡 파트너스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어, 검색 또는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이거 형태의 사용 방법은 뭐 사이트 가면 쿠팡 사이트 가면 가이드가 있겠죠. 예, 그 사이트 가이드 참조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를 사용하느냐, 공식적인 API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쿠팡에서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생성하거나 할 때 쿠팡에서 제공하는 이 API라고 하는 것, 즉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해주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 그런 그 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있죠. 단점은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발행하는 양이 물량전으로 공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API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에 넘어서면 그 액세스 디나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그 크롤링 반반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일단 뭐 쿠팡에 대한 API 뭐 이런 얘기보다 그냥 쿠팡 사이트를 한번 이 HTML 구조가 어떻게 되고 정보를 가져오려면 크롤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쿠팡 사이트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검색을 하죠. 음. 검색을 딱 하는데 자전거를 일단 검색을 해보면 우리 항상 F12번 눌러서 개발자 모두 확인했었죠. 일단 자전거 예. 친절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API 설명은 매번 해드려요. 뭐, 예. 근데 매번 잘 못해요 설명을. 여튼간 그냥 기상청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샘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간 쿠팡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자전거 어떻게 검색하잖아요. 검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에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정보들이에요. 디테일 정보, 그러니까 제목이라든가 또는 그죠? 이렇게 어떤 가격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도착 정보, 그다음에 별 스타 정보, 그다음에 리뷰 정보, 리뷰의 수죠. 리뷰 정보. 이런 것들을 각각 상품별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중에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내일 도착이다. 내일 수요일 도착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에 가보면 내일 도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여기 있네요. 여기 도착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런 케이스에 대한 예외 케이스를 잘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6번, 뭐 이런 게 있죠. 이거의 차이점 아십니까? 7번, 8번, 9번, 10번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광고 붙은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제 광고, 요거 1번이 아니라 요거 광고. 그 다음에 광고. 그래서 우리가 꼭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려면 이 앞에 위에 라벨 붙어 있는 1, 2, 3, 4, 5, 6 우리가 10개를 가져온다고 보통 기본적으로
7, 8, 9, 10 이렇게 좀 갖고 와야겠죠. 갖고 와야겠어서. 근데 기존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코드는 이런 거야 구분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라는 정보를 그냥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걸로 자전거를 검색했을 때 비슷한 류의 제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예 자전거랑 거의 상관없는 제품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순서가 1, 2, 3, 4, 5, 6, 7, 8이 고정돼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는 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바뀌네. 그래서 이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유입을 끄는 목적으로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정보의 그 퀄리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1, 2, 3, 4 가져오던 거를 그 순위의 이야기 쿠팡에서 매겨진 북마크 순위에 의한 1, 2, 3, 4로 가져오는 거를 오늘 해볼 거고요. 그죠? 맞아요. 쿠팡은 그죠. 바뀌어요. 예, 바뀌어요. 근데 일단 그 바뀌는 것까지는 바뀌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예. 뭐할 수야 있겠지만 할 수야 있겠죠. 그것까지 신경 써서 데이터를 잘 가져오고 표현 핸들 그게 노출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고 그거를 노출 잘 시키는 거랑 그걸 또 클릭률까지 끌어내는 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은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F12번 죠? F12번 우리가 크롤링 할 때 F12번에서 이 개발자 모드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어요. F12번 눌러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다르게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단축키가 틀리겠지만 일단 크롬에서는 F12번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네트워크 탭이 있고요. 네트워크 탭을 보시고 이런 걸 클릭해 보면 일단 여기 내용을 지우고 이걸 딱 클릭해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쭉 나오네. 오케이. 그죠? 쭉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데이터로 이게 지금 잡힌 것들이 패킷이거든요. 패킷들. 이런 패킷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올로 안 하고 이런 다른 JS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 안 잡으려고 패치라는 걸 선택한 다음에 사인은 로그까지 출력을 하려고 프리저브 로그라는 옵션까지 줘서 보통 이렇게 땡 누르면은 이제 패킷들이 쭉 잡혀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오늘은 해볼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이 페이지를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이 페이지를 갖다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정보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HTML 형태의 구조니까 거기서 HTML의 태그라든가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크롤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쿠팡 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F12번 눌러서 우리는 그 네트워크 탭이 아니라 엘리멘트라는 탭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엘리멘트의 클래스라든가 div라든가 오늘 HTML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대상을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속성들이면서 어트리뷰트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태그들이면서 어트리뷰트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잡고자 하는 건 이제 크게 왁구를 한번 잡고요. 그죠? 크게 한번 잡아요. 어디까지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건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서 여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고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고 이게 지금 li라는 그 태그로 묶어진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li, 세 번째 li. 그죠? 이거 보게나? 이거 보게나?
li 태그들로 하나씩 하나씩 구성되네. 일단 태그 li 옵션이 난 HTML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감은 오죠. 이게 무슨 어떤 무슨 단락구문 하나에 그냥 이런 거구나. 뭐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있네요.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달리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우리가 구분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붙은 거랑 이거 안 붙은 거랑. 기존에는 이제 붙은 거 안 붙은 거 구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때렸는데 그러지 말고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차이점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이 랭킹 이 편말이 안 붙은 거에는 서치 프로젝트 클래스 네임이 서치 프로덕트하고 서치 프로덕트 언더바 애드하고 아마 애드벌트 그 광고 저기겠죠. 요게 붙어 있어요. 요 클래스가 붙어 있어요. 요 클래스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이 실제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이 라벨링 붙어 있는 요거에 대한 li를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는 서치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는 있는데 이게 뒤에 클래스가 없네. 그러면 두 개 우리 차이점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 주소들 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성격을 일단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큰 단위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부, 이제 안쪽의 접근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크게. 오케이? 예. 음, 네. 그 채팅창 좀 잠깐 봤어요. 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 새로운 쿠팡 파트너스 제가 기타브에다 이제 쿠팡 프로덕트 인포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올릴 거고요. 프로덕트 info.py 파일로 옮길 건데 일단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거예요. 일단은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 우리가 뭐 다 뭘 시작하려면 필요한 패키지들을 해야 되는데 임포트하고 일단은 리퀘스트가 필요하겠죠. 리퀘스트는 이제 패킷이 주고받음을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죠. HTTP 통신 프로토콜을 통신 프로토콜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설명드렸고요. 좀 이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처음 보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HTTP 이거 설명을 잠깐 써놓죠. 뭐 여기는 두 칸씩 띄워야죠. 그냥 룰입니다. 저만의 룰. HTTP 통신 프로토콜 관련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재사용성 때문에 미리 넣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제가 사용할 게 R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을 갖다가 인지를 시키려고 R이라는 옵션, 그 다음에 from 해서 BS4 import beautiful 숲이 되겠죠. beautiful 숲은 우리가 HTTP 통신통에서 얻은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텍스트 스트링이라서 우리가 어떤 그 find 할 어떤 속성들이나 태그들을 찾아갈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 HTML 형태로 갖다가 beautiful 정말 이쁘게 잘 꾸며서 보여주게끔 변환을 시킨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변환을 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 속성들이나 그 태그들에 잘 접근해서 정보를 슉슉슉 빼올 수가 있죠. 이 세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보면 자 이거 우리가 일단은 제가 미리 사전에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파트너 프로덕트 인포 해서 미리 리스트들을 좀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복사해 올게요. 이거는 따로 제가 뭐 적을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 상품명이 있어야 되고요. 할인율을 하고 원래 가격, 그다음에 상품의 실제 가격, 그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스타 평가 지수, 그다음에 상품 리뷰 수, 실제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 그다음에 상품 이미지까지로 하는 요 리스트 형태를 요 리스트를 채우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샘플 키워드를 하나 정의할게요. 샘플 키워드는 아까 자전거처럼 어떤 키워드를 이제 이 키워드는 우리가 이 전 시간 챕터 1에 배웠던 키워드 제너레이터로 키워드를 생성할 거지만 오늘 예시로 그냥 미니 로디 니닛 이게 뭐냐면 요거 귀염둥이 그죠 옷이에요. 그죠 귀염둥이 옷인데 자 이런 케이스가 1, 2, 3 라벨 붙은 거랑 이게 지금 광고성 이거랑 좀 많이 틀리죠. 그죠 많이 틀려서 이걸 대상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를 보여드리기 위해 선정한 키워드고요. 그렇게 키워드 선정이 끝났고 이 키워드 하나 그냥 픽스드 시켜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퀘스트라는 HTTP 통신 관련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일단 라이브러리 써서 통신하게 될 URL이 하나 필요해요. URL. 그러니까 UR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포항 파트너스의 여기 윗부분 상단에 얘가 지금 어떻게 URL을 때리고 있나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네트워크의 이 헤더 파일들 각각의 패킷의 헤더 파일들의 여기 보면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UR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따서 쓰거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get 메소드를 사용한 그냥 단순 검색 URL이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쿠팡 랭킹을 한번 눌러보면 더 많은 옵션들을 우리가 주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가지 않고요. 않고 않고 MP 서치하고 우리가 필요한 옵션들만 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옵션이 일단 쿼리면 미니로 이거 키워드 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유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만 사실 있어도 돼요. 이 정도로만 그죠? 이 정도로 하면은 정보를 가져오긴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로 잘라내서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거를 URL 그냥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하면 돼요. 그래서 타겟 URL 여러분들 다른 사이트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쿼리 파라미터가 이게 URL 인코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URL 인코딩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URL 인코딩 뭐죠? URL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보면 온라인 URL 인코딩 디코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디코딩을 한번 해보면 맞죠? 미니 로디 니트라고 해서 이거를 알 수 없는 문자 형태로 이렇게 인코딩된 형태인데 이거 URL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파이썬에서 이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한 칸 띄고 URL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치면 변환하는 로직이라든가 변환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복사해 오면 이렇게 인코딩 된 걸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여기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죠. 키워드였죠. 이걸 키워드를 넣는 거였죠. 그죠? 물론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 URL 인코딩을 꼭 시켜서 패킷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보통 이런 케이스는 어디 많이 보냐 헤더 정보에 이렇게 해서 보통 헤더 정보를 쭉쭉 넣잖아요. 그 헤더 정보들의 그 헤더 정보들 일부 인코딩이 돼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코딩을 안 하면
그 패키지 동작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도 또한 노하우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뉴스픽 이거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뉴스픽에서는 이거를 헤더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인코딩 안 했을 때 그 정보가 비이상적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코딩을 이런 데서는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여기서는 그냥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인코딩 URL 인코딩 꼭 해줘야 될 때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요. 헤더 정보를 보면 헤더스 정보를 보면 보통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였냐면 그 레퍼럴 정보하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땡땡 땡땡 큰 땡땡 유저 에이전트고 땡땡 땡땡 해서 유저 에이전트 넣어주면 되는데 유저 에이전트는 뭐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안 들어간 거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사이트는요. 근데 이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서는 유저 에이전트가 매우 중요한 키로 작동을 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든지 또는 반대로 유저 에이전트를 일정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든지 레퍼럴을 꼭 지켜서 이전에 있던 레퍼럴을 사전에 보는 서버들도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셔서 헤더 정보들을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리퀘스트,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면 리스폰스 약자인 RES로 하고요. 리퀘스트 하고 그다음에 점하고 get 메소드, 즉 리퀘스트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에는 get 메소드, 포스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트는 어떤 서버에 입력을 줄 때, 그다음에 get은 어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가져올 때 대부분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URL을 이제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URL 이제 타겟이었잖아요. 타겟 URL 한 다음에 헤더스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숲이라는 변수명을 사용을 하고요. 뷰티풀 숲을 적고 그죠? res 그죠? 텍스트 한 다음에 파서 이름을 적는데 여기에 XML을 보통 많이 쓰지만 어, LXML에서도 많이 쓰고요. 보통 HTML 기초적으로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HTML 파서를 많이 쓰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구글에. 네, 제가 LXML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걸 먼저 접근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일단 너 리퀘스트를 보낸 패킷의 리스폰스를 그 텍스트를 HTML 파서를 통해서 HTML 형태로 바꿔줘라라는 의미고 그 바꿔준 것을 이 숲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 숲을 통해서 우리는 접근을 할 겁니다. 접근할 거예요. 자, 숲하고 땡치고 select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select는 이 숲이라는 즉 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일단 프린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과연 뭘로 나오는지 뭘로 나오는지 찍어볼게요. 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이? 너 실행이 왜 안 되니? 한번 볼게요. 파이썬. 오케이, 파이썬 선택 안 했나? 이럴 때가 있죠.
3.88 11로 갑시다. 예. 에? 3.7로 선택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안 읽혀지네. 이게 제가 그 비주얼 코드는 잘 안 써요. 파이썬 할 때는 비주얼 코드를 잘 안 쓰고 자바스크립트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많이 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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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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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그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맞아요. URL 인코딩, 디코딩 할 때 저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왜 실행이 안 되지? 참. 어, 뭐야. 왜 이 인터프리터에 설치가 안 돼 있죠? 저게 설치가 안 돼 있대요. 하나 다른 걸로 해볼까요? 리퀘스트 모듈이 왜 없을까요? 뭐가 설치가 돼 있지? 제가 기존에 어, 이 파이썬은 이 버전마다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이런 데에서 지금 당황하게 된 것 같은데. 어? 네, 제가 막 여러분들 거를 환경을 맞춰서 막 설명을 해드리고 환경 세팅을 해드리고 하니까 막 꼬이고 막 이래요. 그렇다면 자 파이스 잠깐 이거는 잠깐만요. 방법은 뭐 있죠. 방법은 있어요. 아, 파이참에서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파이참에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맞아요. 벤 예, 그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거 뭐지? 어허, 어, 이거 뭐지? 잠깐만요. 파이참이 말썽이네요. 그죠? 음, 네,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참 막상 또 이렇게 또 하려면 꼭 이러더라고요. 어, 복사를 이거 잠깐만요. 조금 복사를 해올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이상하네. 약간 볼게요. 미리 작성해 놓은 걸 좀 보고서요. 일단 어, 필요 없고, ls 한 다음에 우리 찍어본다고 했죠? 프린트 습 찍어본다고 그랬어요. 네,
일단 보시면 되는데 아까 뭔가 제가 뭐 빼먹었나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지금 HTML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HTML 속성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HTML 태그하고 속성들을 이렇게 쭉 가져와요. 이 중에서 원하는 우리 정보가 있으면 좋은 거죠. 뭐 그죠? 좋은 거죠. 음, 그죠? 있으면 좋은 거야. 있으면 좋죠. 있겠죠, 당연히. 자, 이거 찍어봤고요. 일단 뭐 정보를 뭐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봐봐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쿠팡에 대한 이 전체 리스트를 이거랑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선택을 해보면 네, 선택을 해보면 이 광고 붙은 것들은 요 클래스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이거 봐봐요. 서치 프로덕트하고 서치 프로덕트 블라블라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안 붙은 것들에 대한 상품 상품들은 이거 약간 올라오가 보면 그죠? 이거 봐봐요. 예, 그냥 서치 프로덕트만 있어요. 따라서 나는 이 전체 올 서치 프로덕트 리스트를 뽑아요. 어떤 걸로? 클래스명으로 아까 보셨죠? 서치 프로덕트. HTML 태그는 li 태그로 해서 뽑습니다. 보통 select 함수를 쓰려면 이 태그하고 점하고 클래스 네임을 써줘요. 그러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어디 갔어? 예, 이거 클래스 네임은 search product죠. search product. 그 다음에 태그는 li예요. 그래서 li, 그다음에 태그,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하고 치면 돼요. 보통 클래스는 점을 사용을 하고요. id는 우물 정자를 사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HTML의 뭐 CS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익숙하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돼요. 위에 이제 살짝 따와서 몇 가지 랜덤 옵션하고 이렇게 더 들어갔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가 되고요. 그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전체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가 되고 광고 상품만 있는 것들은 이 클래스가 두 개였죠. 이 프로덕트하고 서치 프로덕트하고 애드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 위에는 뭐냐면 검색 상품 모두를 나타내고 있고 이 아래 상품은 그냥 광고에 대한 상품만을 솎아내고 있어요. 이 리스트 형태로 봤습니다. 숲 셀렉트 하면은 이 전체 리스트를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 형태 두 개를 하는데 이거는 전체 상품, 이거는 광고 상품. 따라서 전체 상품에서 광고 상품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돌린 거예요. 포문을 돌려서 전체 상품 안에 있는 프로덕트를 하나씩 빼가지고서 그 광고 상품에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솎아내서 어펜드 시킨 거예요. 즉 광고 상품을 빼고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만 해당 랭크 프로덕트 리스트에다가 쏙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그런데 예. 예, 마크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었는데 이게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다시 해보려니까 기억이 안 났던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헤더 정보를 우리가 유저 에이전트밖에 안 줬잖아요. 유저 에이전트밖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 제가 그때 당시 할 때 이거를 아마 줬었어요. 이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아까 좀 전에 안 됐던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마크님이 정보를 아까 좀 멈춰 있었잖아요. 숲 정보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따와서 속간에서 내가 원하는 쿠팡에 대한 요거 1, 2, 3 그다음에 4, 5 오구 4, 5 이렇게 해서 정보를 내가 원하는 랭킹 순위에 있는 것들만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뽑아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뽑히는지 한번 볼게요. 제대로 뽑히는지 한번 보면은 이 랭스잖아요. 랭스니까 제가 숲 찍었나?
전체 상품은 36개고요. 9개가 지금 광고 상품이고 36에서 9 빼니까 27개가 현재 그 랭킹에 있는 27개가 딱 오케이. 27개가 딱인 거죠. 27개가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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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으니까 아까 제 로컬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러게요. 이거 약간 상관없는 헤더 같은데 어쨌든 로컬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36, 9, 27로 해서 27만 딱 뽑아서 나오잖아요. 결국에 랭크 프로덕트 리스트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장난질을 좀 쳐야 돼요. 그죠? 장난질을 쳐야 되는데 어, 보면 보면 아, 이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자, 이 리스트가 10개 미만이면은 왜냐면은 이 워드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10개로 상품을 10, 15 그죠? 10개 상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고 그죠? 링크 리스트가 10개 이하이냐 그러면 10개 이하면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로직이 약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검색된 수량은 10개입니다. 이런 로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로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까보는 거죠. 이걸 하나씩 까봐요. 어떻게 까보냐? 잠깐만요. 저 리스트까지 가져왔으면 이제 그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그 HTML 요소 접근해 가지고서 가져오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상품명을 가져야 되겠죠. 상품명을. 그러면은 일단 for로 돌리고요. 반복문으로 돌려서 inner라는 것을 하나 정의하고 in rank 그죠? 랭크 프로덕트 리스트를 돌립니다. 리스트를 돌리는데 나는 10개의 상품만 가져오고 싶으니까 그냥 10개로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10개의 상품만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죠? 10개의 상품만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10개 상품. 이렇게 상품. 음, 그렇게 하고 10개 상품으로 돌아갔을 때 일단 프로덕트 네임은 어디에 있냐? 프로덕트 네임은 어디에 있냐? 이걸 보시면 되죠. 다시 또 이걸 보시고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에 아래쪽에 이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 프로덕트 네임을 한번 정확히 찍어 볼게요. 1번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는 div 속성에 그죠? div 태그의 name이라는 그죠? div 태그의 name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상단에 div 하나 있고요. 그죠? div 하나 있고 div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여기 위에 상단에 여기에 있고 사실 순차적으로 보면은 li의 search product 클래스 아래 a 태그 있고요. a 태그 있고 그 아래 dl 태그 그 다음에 dd div div 아래에 있네요. div 아래에 두 번째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한번 쭉 보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보시고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일단 이너라는 거기 안에 select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lect 어차피 하나밖에 찾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select는 select가 다르게 select는 여러 개의 값을 찾아갖고 리스트화 시켜서 값을 반환해 주는 반면 select1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의 값만 반환을 해줍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div 속성에 div name을 가져오시면 되죠. 이거를 갖다 우리는 프로덕트 네임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이 프로덕트 네임은 만약에 그것이 넌이 아니라면 프로덕트 이게 프로덕트 네임 리스트가 있죠. 네임 리스트에다가 append 시켜라. 리스트에다 추가하는 거죠. append 시켜라. 어디? 프로덕트 네임에
있는 텍스트를,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까지 찾아갔잖아요. div 네임하고 그 네임에 있는 텍스트,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긁어 와서 너 넣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넣어줄래? 넌이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넌으로 값이 없다 치면 어머, 프로덕트 네임 리스트에다 넣지 못하죠. 넣지 못해요? 그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빈 공간으로 그냥 데이터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그냥 노 데이터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우파에서 안 왔나? 데이터가 여튼간 안 채워진 구멍이 있구나 라는 걸 하고요. 이 처리는 여러분들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노 데이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땡땡 쳐주셔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이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일단 상품평 하나는 끝났어요. 그죠? 상품평 하나는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일단 해볼 거는 할인율입니다. 두 번째는 할인율 한다고 했으니까 할인율과 원래 가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디 보죠? 할인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할인율이 20% 26%고 원래 가격은 10,000원이었지만 7,900원이다 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원래 가격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원래 가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할인율과 원래 가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찾아가 볼까요? 이렇게 찾아가 보면 뿅 눌러보면은 일단 이 해당 클래스는 스팬 저기에 그죠? 스팬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price info라고 돼 있어요. 돼 있네. 그 위에 상단에 보면은 div의 price로 돼 있고 그 위에 또 상단에 보면은 div의 랩이라고 돼 있어요. price 랩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루트가 있네. 오, 좋아. 그래요? 좋아요. 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하고 할인율을 이걸 딱 이제 보겠죠. 이거 좀 지울 수 없나? 이렇게 하죠. 네. 이걸 딱 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너라는 일단 이거 프로덕트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 뽑았으니까 우리 이너라는 거 똑같이 가고요. 이너에서 셀렉트 마찬가지로 렉트 1이 갑니다. 1 하나만 뽑는다. 어떻게 뽑느냐? 땡땡 이 순서대로 가죠. 땡땡 대충 이런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땡땡 땡땡 이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보니까 div에 뭘로 되어 있어요? 프라이스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되네요.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프라이스 이 정도 하면 되죠? 이거 여기 땡땡이 아니구나. 그죠? 착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div 하고 프라이스 하고 그 다음에 div인가요? 스팬이네요. 맨 마지막 건. 왜냐면 우리가 정보 가져올 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에 텍스트 갖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div에 맞죠? div에 또 스팬. 실수가 이렇게 price 하고 bar info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을 가져와서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이제 price에다 저장을 하겠죠. product price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돼요. product price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트를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했던 것처럼 no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거를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if product product price가 아니네요. 그죠? 이건 할인율이니까 그죠? 이거를 복사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아니라 프로덕트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라고 하기보다는 레이트가 되겠죠. 레이트. 그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프로덕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is not none이 아니라면 이거 리스트에다 넣어줘야죠. 프로덕트 디스카운트 레이트 리스트에다 어펜드 시키고, 어펜드 시키는 거는 그죠? 어펜드 시키는 거는 일단은 이거가 되겠죠. 프로덕트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텍스트 파일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텍스트 파일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도 없네요. 79,000원 여기서까지 가고서 13%랑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표현됐으면 좋겠던 거죠. 저도 그죠? 아이고 간지러워. 원까지. 근데 우리 요 봐봐요. 요거 옵션이 하나 있어요. 요거 뭐냐면 음, 굳이 안 써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갑시다. 이거 일단 원이 없으니까 우리 F 스트링 묶고요. F 스트링 묶고 땡 한 다음에 땡 하고 그 다음에 아, 원을 묶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거 텍스트 묶고 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그리고 else로 해서 이거 else로 해서 이제 프로덕트 레이트 리스트에 어펜드 시켜요. 어펜드 시키는데 이때는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no 데이터라고 해줘서 데이터가 되겠네요.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줘서 하면 또 할인율과 원래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갖다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서 가져오면은 되겠죠. 자, 이거 볼까요? 할인율과 원래 가격, 그다음에 상품 가격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즉 이게 결국에는 그 셀렉트나 셀렉트 원 잘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물론 find 써도 되지만 거기에 태그의 어떤 클래스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 나가면 되죠. 꺽쇠로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착 예정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하나씩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상품 구매 링크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게 쿠팡에서 계속 이 두 개의 그 속성들을 계속 이름을 바꿔서 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그 예외 케이스를 좀 넣은 거고요. 다른 거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거가 HTTP가 S가 포함될 때도 있고 안 포함될 때도 있어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HTTP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랑 안 있을 때의 경우로 나눠서 그 해당 JPG 파일이죠. JPG 이미지 파일에 링크를 갖다가 우리 고정 픽스 박도로 해놓은 상태고요. 프로덕트 링크 역시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목하고 할인율 이거 뒤에 이거 공백 없애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도 공백 없애는 거 넣으면 되죠. 이거는 없었어요. 노 데이터 0
그죠? 이런 식으로 오네요. 이것에 지금 리뷰 수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죠. 스타 표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죠? 리뷰는 그냥 노 데이터라고 안 하고 제가 영어로 처리해 놨나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거 여기 하나가 이거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디스카운트 레이트 리스트가 우리가 옛날에 제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가격을 이 뒤에 거에 그 공백을 제거하려고 LST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어. 음, 총 그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채팅창 좀 잠깐 볼까요? 채팅창 계속 못 보고 있어서 채팅창 좀 잠깐 볼게요. 벌써 55분이 됐네요. 그죠? 아, 그쵸. 환경이 이상하면 삐끗하면 그냥 밀고 저도 하는 게 깔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리퀘어먼트 진짜 중요하죠. 리퀘어먼트 중요하죠. 네. 최근에 리퀘어먼트 백업하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리퀘어먼트 백업하면서 좀 편해졌는데 리퀘어먼트 백업하면서 또 다른 거랑 꼬여가지고서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를 하는 걸 몰랐어요. 음. 최근에 알아서 저도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저도 몰랐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으니까. 아, 예. 헤더 정보의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서, 그럴 수 있네요. 네. 오케이요. 감사합니다. 아, 피곤하죠. 왜냐면 내일부터 회사를 나가서,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피곤하게 했네요. 강의를. 네, 죄송해요. 네.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엄청나게 긴 휴가를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될 때라서 좀 피곤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당 그 가져온 리퀘스트로 통해서 가져온 페이지 내에 있는 어, 어, 태그들 정보에서 그 텍스트 값을 추출해내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쿠팡 상품 링크 제너레이터 하는 건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핀의 셀레니움 통해서 쓰는 것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코드는 그대로 그 기터브에 올릴 거고요. 올릴 거고 한번 올려볼까요? 바로 네, 기터브에 커멘트해서 딱 올리면 네, 지금 올라갔고요. 예, 요거 우리 기터브 아시죠? 기터브 앞서 설명드렸던 기터브 오늘 좀 피곤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요거 기터브에서 코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다음 주에 좀 힘을 내서 화이팅 힘을 내서 더 활기차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쿠팡 사이트 검색 후 정보 추출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는 오픈 채팅방 통해서 코드 0123이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거기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